자, 교재는 207페이지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보죠. 자, 친구 A, 친구 B가 나왔습니다. 자,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사건인데, 자, A, B 모두 사람이죠. 동가치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착오입니다. 자,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빗나갔죠. 그래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구체적과 법정적은 유일하게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에서 방법의 착오입니다. 이 방법의 착오에서만 두 가지 견해가 달라요. 자, 그래서 모두 틀렸습니다. 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정적일 때만 인정하죠. 자, 2번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를 하였다. 착각했죠. 사람과 사람이므로 구체적이죠. 근데 착각했으므로 명중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학설이든 간에 결론이 같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경을 인정한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자, 3번 친구 A 나와 있고요. 장모 B를 A로 오인하였다.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판례 따라 쓸 때 15조 1항에 따라서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살인죄를 인정하죠. 자, 4번입니다. 개괄적 고의 살인이에요. 살인죄의 고의로 내리쳤는데 실신하였다. 파묻었는데 질식사하였다.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개괄적 고의에 따라 살인죄 일죄로 처리하죠. 그래서 두 가지 죄의 경합범위 된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판례 뜻은 아닙니다. X. 1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갑을 향하여 발포를 했는데 빗나가서 을이 맞아 죽었다. 갑과 을은 사람이므로 동가치이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어떻게 풉니까?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위 되고 양자는 상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2번 구체적 사실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에서 객체는 어떤 학설에 의하든 간에 결론이 똑같죠. 모두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3번 자, 구체적 부합설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서 구성요건 부합설과 죄질 부합설로 나누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공무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부합설, 죄질 부합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21년도. 근데 21년도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19년도인지 18년도인지 해경시험에 나왔어요. 해경시험에 나왔는데 법학경채에서 구성요건, 죄질 부합설이 등장했고 그리고 전 시간에 문제 10번이었습니까? 문제 10번에서 그 디귿번 그런 해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구성요건 부합설과 재질 부합설을 공부할 때입니다. 옛날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구성요건 부합설, 재질 부합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험에서 여러분도 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좀 어려워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후자가 전자보다 고의 범위가 넓다. 맞습니까? 넓죠. 왜 넓어요? 아니, 구성요건 부합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똑같아야 돼요. 조문이 다르면 1항과 2항, 조문이 다르죠. 250조 1항과 250조 2항은 조문이 다르잖아요. 조문이 같아야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인정하는 거예요. 조문이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질 부합설은 조문이 달라도 죄질만 부합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 부합설이 구성요건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4번 가죠. 추상적 부합설은 객관주의 범죄 이론 입장에서 했는데 객관주의가 아니라 주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 부합을 인정하고 있어서 고의기수 책임을 그 어느 누구 학설보다도 가장 범위가 넓게 인정한다.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을을 살해할 의사로 숭늉그룹을 넣었다. 독약을, 농약을 집안에 두었는데 그 딸이 이를 마시고 사망하죠. 판례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결론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므로 구체적이고요. 농약 그릇이 잘못 날아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법정적 부합자에 따랐을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므로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하죠.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2번 을을 향하여 발사를 하였는데 그 순간 병이 을 대신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사람과 사람이죠. 그러므로 구체적이고요.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빗나갔죠. 방법입니다. 기억번 1번과 똑같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 인정하므로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합니다. 옳고 자신의 형을 아버지입니다. 얘기 드렸죠? 말씀드렸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죽인다는 인식에 대한 아버지 중한죄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15조 1항에 따라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가 되죠. 자, 미수와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15조 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조문입니까? 결과적 가중범 조문입니다. 15조 2항 옳은 내용이죠. 법조문에서 예견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14번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경과본 문제네요. 자, 기억번 가봅니다. 갑은 친구 A를 살해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A가 나타나자 A를 조준하여 발사하였는데 빗나갔다.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B에게 명중하여 B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나오네요. 그쵸?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요. 빗나갔다고 써졌죠? 친절하게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1번 가보죠. 갑의 주책에서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아요? 유일하게 구체적과 법정적이 결론이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이 같다, X. 틀립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을은 친구 C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이 든 케이크를 C 집으로 배송하였다. D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D가 먹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D에 대해서. 근데 친구 C를 살해하기 위하여 라는 부분에서는 C에 대한 살인죄 고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C가 죽어도 좋고 D가 죽어도 좋고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D가 먹고 죽은 거예요. 자, 무슨 사례입니까? 택일적 고의 사례입니다. 누가 죽어도 좋다는 것이 택일적 고의거든요. 자, 그랬을 때 2번 을의 주책에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그렇죠. 택일 관계에 있는 C든 D든 전부 다 고의를 인정합니다. 디귿번 갑니다. 병은 친구 E를 살해하기 위하여 창가에서 기다리다가 불이 켜지고 창문을 비친 사람을 E라고 생각하고 발사하였는데 실제로는 누가 죽었다? 그 동생이 총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동생 F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F네요. 자, E도 사람이고 F도 사람이죠. 무슨 차고?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이고요. 빗나갔습니까?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명중했습니까? 명중했죠. 그래서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든 어떤 학설에 의하든 간에 결론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3번 가보면 병의 주책에서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나와 있는데 어느 학설에 의하든 뭐가 된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F에 대한 F입니다. F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F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법정적에 의했을 때 F, 2다. 2가 아니고 F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에 의했을 때 살인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F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틀린 부분이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자, 4번 법정적 부합설은 갑을병 모두에 대하여 살인죄 기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법정적 부합설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에게도 살인죄 기수, 그쵸?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인정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태결적 고의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결론 똑같다. 전부 다 살인죄 고의 기수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2도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전부 다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는 전부 다 살인죄 고의 기수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일 때는 좀 다르지만요. 구체적 부합설일 때는 좀 달라요.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는 요 기억본이 좀 다르죠. 기억본은 이제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위 상경이 되기 때문에 법정적은 구체적인 이런 결론이 안 나오지만 법정적인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5번입니다.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박스 안에서 A 강아지가 나오고요. 그 밑에 A가 나옵니다. 자, 강아지와 A는 동물과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데요. 빗나갔다가 나오네요. 그래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1번 구체적 사실 착오의 문제로 추상적 사실 착오 중 방법이다. 추방법 맞죠? 추방법 맞습니다. 옳은 지문. 사례에 있어서 법정적과 추상적은 결론이 동일하다. 법정적하고 구체적인 결론이 동일한데요. 법정적과 추상적은 결론이 달라요. 추상적 묻고 있네요. X. 자, 3번. 구체적에 따랐을 때 강아지에 대한 손괴 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상이 되고 상경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자, 만약 A 부인을 쏘려고 하였다. 빗나가서 A가 맞아 죽었다면 판례는 이러이러한 것을 긍정한다. 자, 보세요. A 부인 나오죠? A 나오죠? 사람과 사람이므로 구체적입니다.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되죠?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에 따랐을 때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이므로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되죠. 긍정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자, 형 A,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였다. 많이 풀었죠. 15조 판례는 15조 1항에 따라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중죄로 벌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A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런데 친구 B가 이를 마시고 사망을 했다. 자, A가 나오고 B가 나오죠. 무슨 차고? 구체적. 그리고 농약 그릇이 독약이든 음료수 병이 잘못 날아갔죠. 명중한 것이 아니고 빗나가서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판례는 이것을 어떻게 풉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풀잖아요.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옳은 지문. 자, 3번 상해죄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갔다. 옆에 있던 B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 B가 맞았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므로 구체적이죠. 빗나갔다고 친절하게 적어주고 있으므로 방법이 착오죠. 그러면 2번과 3번의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판례에 따랐을 때 어떻게 풉니까? 판례가 아니네요. 이것은 법정적, 구체적을 묻고 있네요. 구체적. 자, 구체적은 어떻게 풉니까? 이 경우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위 되고 행위가 한 개이므로 상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상해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시상이 되고 상경이 된다. 옳은 지문이죠. A를 상해하기 위하여 강타하였는데 알고 보니 외모가 비슷한 B가 맞아 상해 입었다. A 나오고 B가 나오니 구체적이죠. 강타했는데 알고 보니 B였다. 명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준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법정적이든 구체적이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17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죠. 을과 유리창이네요. 그럼 무슨 착오? 추상적이죠. 빗나갔다고 했죠? 그럼 방법이죠. 방법이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죠? 같잖아요. 달리한다 X. 2번. 자, 을에게 병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을은 정을 병으로 오인하였다. 자, 을에게는 무슨 착오? 을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병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정을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무슨 착오? 구체적에서 객체 착오가 되는 거죠. 앞에서 풀었잖아요. 이 문제 1번에서. 그쵸? 정범을에게는 이 착오가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갑은 정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가 된다. 그렇죠. 1번에서 도표에서 풀었잖아. 그게 해경에도 나왔단 말이야. 22년도 해경에서. 그런데 이 지문이 22년도 경찰 1차에도 나왔지만 해경의 22년도 해경 시험에 나왔고 24년도에 승진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 앞으로 또 어디서 나올지 또 모른단 말이죠. 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갑이 사망을 했다. 무슨 착오?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이죠. 명중했으므로 객체의 착오이죠. 구체적에서 객체의 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결론이 똑같아요. 동일하다. 옳은 지문입니다. 갑을 살해하려고 우송하였는데 잘못 배달되어서 을이 마시고 죽었다. 사람과 사람이죠. 갑과 을이니까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구체적입니다. 잘못 배달됐으므로 빗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빗나가서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방법이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이므로 을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